자, 우리 이어서 97번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fx-6 fx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large m 그리고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할 때 large m 플러스 small m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fx-6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 fx를 뭘로?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러한 직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fx를 좌표평면상에 그려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고, 좀 잘 그려줍시다. 잘 그려주면 쭉 이렇게 해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2분의 1 x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살짝 이렇게 꺾여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려주면 되겠다. 자, 얘가 fx일 때, 자, fx를 뭐에서 빼주냐면, fx를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에서 지금 fx를 빼주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6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을 우리가 그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색깔 바꿔서, 원래 원점이 경계점이었는데, 원점이 6만큼 평행이동해서 6,0에서 이제 경계점이 생기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 똑같이 그려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하나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뭐예요? fx-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fx-6에서 fx를 뺀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다? fx-6, f-6 마이너스 fx가 의미하는 값은 이것이죠. x값이 같을 때 두 값의 차이, 즉 y좌표의 차이만큼이 gx값이 되는 거니까 gx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지금 이 두 직선 간의 차이, 그죠? 뭐 x값이 몇일 때를 놓으면 좋을까요? 원점일 때를 놓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때 최대값이 나오겠고, 그리고 언제 6,0을 또 대입하면 이때 두 파란 직선 마이너스 빨간 직선이니까 지금 얘는 파란 직선이 아래에 있죠? 파란 직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gx값이 음수가 나오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따라서 이때 y좌표의 차이가 최소값 small m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 지점은 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6,0을 지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0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죠. 따라서 이때 y좌표는 6이 되겠고요. 이 지점은 지금 원점이니까 y좌표의 차이 최대값 몇이 나고 6이 되겠고, 이 지점에서 어떻게 돼? 6,0이고, 자, 지금 이 빨간색 직선 같은 경우는 y equal 2분의 1 x잖아. 그럼 x좌표가 6일 때 y좌표는 뭐가 돼요? 6,3이 되니까 y좌표가 3이 되니까 이때 y좌표의 차이를 얘기하면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그냥 3이 아니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왜? 지금 하늘색 마이너스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더 위에 있으면 그 값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 라지 m과 스몰 m 값이 각각 6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둘을 더하시오 했으니까 그 값 어떻게 되겠다? 6 마이너스 3이죠? 3 나오네요. 97번의 답 3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98번 이어서 볼게요.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먼저 함수 f는 A에서 A로의 함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그 다음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주어진 fx 함수가 뭐다?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원점 대칭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f0은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죠? 그게 넘겨주면 뭐가 되는 거고, 이 f0가 제로니까 f0는 제로가 되는 거고, 자, 일단 0일 때, 그쵸? 정의역값이 0일 때 그 함수값은 우리가 구해준 거네, 그쵸? f0 이퀄 0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로 만들 수 있는 원점 대칭 함수값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 문제에서 함수 f가 뭐 1대1 함수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안 써줘도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어차피 1값을 f1값을 구하면
f-1은 우리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얘기할 수 있죠. 왜? x에다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니까 f1 값만 정해주면은 f-1은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f-2도 마찬가지죠. f-2 값도 마이너스 f2가 되니까 f2 값을 정해주면 f-2 값은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 각각 정의역값 1 또는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1에 대응하는 함수값 구하는 경우의 수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공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경우의 수 5가지 되겠고요. 그리고 정의역 값이 2일 때 대응하는 함수값 구하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 하나 선택한 경우의 수니까 5가지 되겠다. 따라서 전체 함수 f의 개수는 5 곱하기 5가 되겠고 98번의 정답 25 나오겠죠. 다음 넘어가서 99번 볼게요.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때 함수 y equal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fx 우리 식 보니까 등식 t 4제곱 equal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4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고, 넘겨주면은 x제곱 이퀄 t 4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 이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다. 루트 x제곱은 루트 t 4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붙어서 절대값 x는 루트 t 4제곱 플러스 4가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을 없애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4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죠? 절대값 없애준 거니까. 자, 그때 지금 루트 안에 우리 t 4제곱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t 4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항상 우리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짝수 제곱은, 그죠? 실수의 짝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4를 했으니까 t 4제곱 플러스 4는 어떻게 된다? 항상 0보다 0보다 된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이때 여기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루트 t 4제곱 플러스 4는 항상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니까 x가 어떻게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죠? 얘 대신에 지금 x를 넣어준 거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실수 t 값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얘기가 안 나오네. x가 다음 사이의 값을 가질 때는, 왜냐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실수 t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서는 실수 t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fx가 t의 개수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실수 t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 즉 0의 값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0의 값을 가지지 않는 1은 1번, 그리고 1번은 지금 이 사이에서 2개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2의 값을 가지니까 안 되겠고, 그리고 3번도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지금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4번은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일단 4번은 보류. 그리고 5번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실수값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2, 4, 5 중에 정답이 나올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경계값이란 것도 있죠. t 4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면은 이때 x값도 뭐가 돼야 된다. x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네. 제정신이 아니네. 자, 여기서 t 4제곱이 0이 된다. 왜? t 4제곱 플러스 4는 0이 될 수가 없죠. t 4제곱이 0이 된다면, 왜냐면 여기서 등호를 만족할 때겠지. t 4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t가 0일 때밖에 없잖아. t가 0이 될 때, 즉 우리 t 4제곱 x제곱은 우리 t 4제곱 플러스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t 4제곱이 0이 될 때는 언제예요? x제곱이 4가 될 때죠. x제곱이 4가 될 때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때고, 이때는 실수 t가 몇 가지가 가능하다. t가 0이 된다는 거 한 가지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1의 값을 가져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1을 가진 애들을 찾아주면 되겠다. 2번 가능하겠고 4번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된다. y값이 1이 된다. 이 얘기가 없죠. 따라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럼 이제 2번, 5번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려줘야 되네. 근데 우리가 이때 2번, 5번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둘의 차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t가 몇 개 존재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절대값 x가 붙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x의 절대값 붙어있는 함수는 뭐가 된다는 거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될 수 없고 따라서 99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약간 이게 복잡하게 횡설수설을 해서 잘 못 따라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4 넘겨서 루트 x제곱 이퀄 루트 t제곱 t 4제곱 플러스 4 맞는 건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루트 안에 제곱 있으니까 절대값 x 만들어줬고 자 절대값 x가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겠다. 절대값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미리 3번, 4번, 5번을 없애줄 수도 있겠네. 그죠? 좌우 대칭이 안 되니까. 그럼 1번, 2번 중에 정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성질 때문에 t의 4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성질 때문에 t의 4제곱 플러스 4는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t 4제곱 플러스 4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실수 t는 지금 이 구간을 제외한 t 4제곱 플러스 4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의 값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로 2번을 찾아줄 수도 있겠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수식의 풀이보다는 논리적인 이해 과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냥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100번 볼게요.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그림과 같을 때 f 인버스 서클 g4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얘는 바꿔주면 우리 f 인버스 g4 이렇게 되겠고요. G4가 지금 몇인 걸 알고 있어?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F 인버스 3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치역값 3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인버스 값이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 100번의 정답 2번 되겠네요. 이런 건 간단하죠? 다음 넘어가서 10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했어요. 기억부터. F서클 G2가 2다 이렇게 나왔어. 얘는 그럼 FG2니까 G2가 지금 여기서 계산하면 뭐가 돼? G2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G2가 2인 거 알았으니까 기억에서 식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고 G2는 2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자 X가 2일 때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2 넣어주면은 그냥 fx 이퀄 x니까 2가 되겠고 기억? 예, 맞는 얘기 되겠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g서클 f 인버스가 아니네. g서클 f 마이너스 x는 g서클 f x다 라고 나왔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냐면은 hx를 우리가 g서클 fx라고 볼게요. 그러면 니은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h 마이너스 x가 hx인가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고 hx가 뭐다? y축 대칭인 함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g와 f의 합성함수가 y축 대칭인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이때 두 함수 f하고 g를 살펴보게 되면은 f 함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x가 2보다 크면 무조건 2의 값을 가지고 좌표평면 그려야겠네. 2보다 크면 무조건 2의 값을 가지고 가운데 비워두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무조건 2의 값을 가지죠.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무조건 2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는 지금 fx 이퀄 x가 되네. 그러면은 대략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그죠? 얘를
우리가 gx에 한번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gx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고, 자, gx equal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gx에 대입하면 fgx의 그래프는 g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고, x가 2보다 클 때 fx가 2의 값을 가지니까, 그쵸?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의 값을 가지겠네, 그쵸? 2보다 클 때. 얘는 지금 g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또 계속 2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쭉 이런 함수를 가지겠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값을 가질 때만 gfx가 왜 자꾸 fgx라고 하지? gfx가 어떤 형태를 가지겠다? gfx equal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중심이 0, 마이너스 2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이런 모양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우리 gfx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y축 대칭 형태를 가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f circle gx equal g circle fx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것도 솔직히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프를 이번엔 그래프 말고 그럼 식으로 써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주자. 우리 지금 g circle fx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된 거야? x가 2보다 클 때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하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각각의 식이 어떻게 됐어? x가 2보다 클 때는 그냥 2의 값을 가졌고, 그죠? 여기니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그냥 2의 값을 가졌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어떻게 됐어? gx 그대로 따라가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f서클 g도 같은 형태를 가지는지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다 써서 x가 2보다 클 때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x가 2보다 클 때, 자, 얘는 fgx니까 gx 값이 뭐가 돼요?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면 gx도 우리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그래프 그려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식에다가 2보다 큰 값을 대입해도 되는 거고, 그죠? 따라서 gx도 2보다 큰데, 자, fgx에서 gx가 2보다 크면 fx에서는 위의 함수값을 따라가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2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gx 값은 어떻게 돼? gx 값은 2보다 크게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다시 쓰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gx 값은 2보다 크게 되니까 gx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런 형태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2도 지나고 여기 2,2도 지나니까 x가 2보다 커지게 되면 다 2보다 커지게 그러니까 y 값도 2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x 값이 2보다 커지게 되겠고, fgx에 대입하면은 이때 함수값도 2가 되겠다. 그리고 그 사이 값 당연하게도 우리 gx 될 거 알고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101번의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02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다. 자, 이때 f1은 7이고 f2-f3이 3이 될 때 f3 플러스 f4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f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자, x, y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1, 2, 3, 4에다가 여기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 f1이 7이라는 거 알고 있어. 자, 그러면 1에서 7로 이렇게 화살표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 그때 f2-f3이 3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f 함수가 1대1 대응인 걸 알고 있으니까 f2 값하고 f3 값은 7을 제외한 5, 6, 7이 아니죠. 5, 6, 8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둘의 차가 3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다? f2는 8의 값을 가지고 f3은 5의 값을 가져야 둘의 차가 3이 될 수가 있겠죠. 8-5, 3이 되니까. 따라서 자동적으로 f4는 뭐가 되겠고 6의 값을 가지겠고, 이때 f3 플러스 f4를 계산하면 f3은 5였죠. 그리고 f4는 6이니까 11 나오겠네요. 102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03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015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가부터 보시면 fx는 1
절대값 x-2 뭐 이런 값을 가진대요. 단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이때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3x는 3fx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의 식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F2015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3, 6에 18, 21, 그럼 3, 7에 21에 5 이렇게 되는 거죠. 2015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질 않네. 그럼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그럼 F에 3 곱하기 3분의 2015 이렇게 쓸까요? 그럼 3 곱하기 3분의 2015는 뭐가 되겠어? 3F에 3분의 201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의 식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F 3분의 2015는 또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 3분의 2015는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015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얘는 또 뭐가 되겠다? 3 곱하기 F의 3의 제곱분의 201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F의 3의 제곱분의 2015를 F의 3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2015 이렇게 쓰면 얘는 또 뭐가 되겠다? 3의 제곱 곱하기 F 3의 세제곱분의 201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계속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써주면 어떻게 되고 F 3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2015는 3의 세제곱 곱하기 F 왜 3의 세제곱이 됐냐? 제가 좀 잘못 썼죠? 여기 제곱이나 세제곱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 위로 올려버려서 그런 건데, 아무튼 3 곱하기 F 3의 4제곱분의 2015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제 fx에서 x 안에 괄호 안에 숫자를 줄여나가서 다음 크기에 맞게 1과 3 사이의 값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해준다고 하면 f 3 곱하기 f3의 5제곱분의 2015는 3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2015는 어떻게 되겠고 3 곱하기 f3의 5제곱분의 2015 이렇게 되겠고, 우리 3의 5제곱이면 몇이야? 243이죠? 아직 2015를 243으로 나눠도 몫이 1과 3 사이가 되진 않겠다. 좀 더 나눠줘야겠네. f3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2015 이렇게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f 3의 6제곱분의 2015 이렇게 되겠네. 3의 6제곱이면 곱하기 3 하니까 몇이야? 729 이렇게 되겠고, 2015를 729로 나누면 뭐가 되겠다? 그 값이 1과 3 사이에 있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F 2015는 3 곱하기 F 3분의 2015인데 거기에다가 3분의 2015가 뭐가 되니까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015 되니까 얘랑 곱해서 3의 제곱 되겠고, 또 곱해서 3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의 6제곱 곱하기 F 3의 6제곱분의 2015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우리 주어진 식을 가에 대입하면, 그죠? F3의 6제곱분의 2015를 가에 x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다? F3의 6제곱분의 2015는 1 마이너스 절대값 3의 6제곱분의 2015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 좀 계산해준다고 하면 다시 쓸게요. F3의 6제곱분의 2015는 1 더하기였나요? 1 마이너스였구나. 1 마이너스 절대값 3의 6제곱분의 201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3의 6제곱분의 2015면은 729분의 2015였으니까 얘가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2보다 크니까 거기서 2를 빼줬어도 절대값 풀어질 때 양수로서 그냥 1 마이너스에 3의 6제곱분의 2015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지겠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 아닌 양수라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1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15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랑 얘랑 만나서 3 되겠고, 자 얘가 f 3의 6제곱분의 2015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 2015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다? 얘는 아까 3의 6제곱 곱하기 f 3의 6제곱분의 2015였으니까 다시 대입하면 3의 6제곱 곱하기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15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분배해줘야 되니까 3의 7제곱 마이너스 20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의 7제곱이 몇인데 3의 6제곱이 729니까 곱하기 3 해주면 39, 27, 8 그리고 7, 3의 21 이렇게 되네. 그래서 2187 마이너스 2015가 되겠다. 계산하면은 172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103번의 정답 172 되겠습니다.